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옛부터 도파민을 추구하기 위해 엔터테인으로 게임을 즐겼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나무나 돌을 깎아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을 했다죠. 하지만 자극은 곧 무감각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법. 실제로 오징어 게임 같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임을 했다고 하니 오늘은 그런 데스 게임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 라틴어로 글래디에이터라고도 하는 검투사부터 살펴봅시다. 동그란 원형 경기장 안에서 관중들에 둘러싸인 채 그물, 검, 도끼, 창 등 둔기들을 이용해 야생동물과 싸우거나 사람끼리 싸우면서 상대방 한쪽이 죽을 때까지 치러진 데스게임 형식이었는데요. 처음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로 시작됐을 거라 추측하는데 번성했던 고대 로마 시대에 강한 자극과 재미를 추구하며 즐기기 위한 스포츠 겸 엔터테인으로 시작했다가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관객들이 누가 이길지에 돈까지 걸게 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대략 경기를 한번 하며 20명의 검투사들이 죽어나갔다고 하는데 이 직업을 가지고 3년 이상 살아남는 베테랑은 많지 않았다고 하고 검투사들은 대부분 노예나 전쟁포로 같은 죄수들이었으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골 때리게도 지금으로 치면 대형 기획사들이 생겨나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이 기획사들끼리 조율해서 며칠 날 할 거냐, 몇 명끼리 붙을 거냐, 목숨 건 경기는 몇 게임이나 할 거냐 등을 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굳이 노예가 아니더라도 잘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기획사들이 스카웃을 해서 스폰서로 영입을 했고 여기서 활약하면 메시, 호날두 같은 스타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대접을 받았으며 외모까지 반반하면 스타성은 더더욱 높아져서 수많은 여성 팬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글라디에이터에서 호무두스 황제처럼 실제로 황제가 직접 싸운 일도 있는데 영화랑 다르게 그래도 황제니까 목숨까지는 안 걸고 한쪽이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싸웠다고 하고요. 이후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목숨을 거는 검투사의 경기는 살인하지 말라는 종교의 교리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금지하고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게임. 중세 유럽에선 민사나 형사사건에서 두 당사자가 서로 무기를 들고 목숨까지 걸고 결투를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이른바 결투재판이 있더랬습니다. 중세가 기독교 기반이었는데 이게 어찌 가능했을까 싶기도 한데 당시 수사 기법도 떨어졌으니 누가 진짜 범인인지 알기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나쁜 놈은 신께서 벌하시고 옳은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괴상한 논리로 이걸 법정에서 허락했다고 하죠. 이 방식은 꽤나 대중화가 돼서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보통은 남자끼리 싸우긴 했으나 바람난 상대 불리녀에게 신청해서 여자끼리 싸우기도 하고 골 때리게 남녀 혼성으로 싸우거나 노인과 젊은이가 싸울 때도 있었기에 상대방이 만약 건장한 남성일 경우 핸디캡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예로 여성과 남성이 싸우게 될 경우 남자를 구덩이 안에 넣어서 상체만 드러내게 해서 여성과 싸웠다고 하는데 이게 자신이 직접 싸우기보다 대리인을 돈 주고 고용해서 대신 싸울 때도 있었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잘 싸우는 사람을 영입하면 장땡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돈 많은 귀족들이 유리한 제도였다고 하고요. 정의보단 개인의 사적 제재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됐는데요. 유명한 일화는 영화 라스트 듀얼에서 실화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86년 프랑스 국왕이 허락한 파리의 마지막 결투 재판이었는데요. 가루주 경은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리경이 자신의 아내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기소했고 그리경은 자신의 범죄를 완강히 거부했으니
재판 결과로 결투 명령이 떨어졌고 같은 해 12월 파리 외곽의 수도원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전하는 가운데 결투가 치러졌으며 결국 카르도가 승리하고 그리경은 죽었으며 승리와 동시에 고가의 재정적 선물과 왕실의 지위까지 보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서부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두 사람이 각자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동시에 뒤를 바라보며 빵! 하고 먼저 쏜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 중세를 거치고 근대에 들어서도 사람들에게 이 명예라는 건 아주 중시되던 사회였다고 합니다. 쟤는 그런 모욕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대더라 면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지위가 올라갈수록 누가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기에 귀족들이 시작해서 이 결투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엔 주로 이 패자가 보는 아래 칼을 이용해 싸웠다가 18세기부턴 총이 개발이 되니 결투 용도로 비싸게 따로 제작해서 구비했다고 합니다. 나름 정정당당해야 하니 똑같은 권총 2종이 한 세트였대죠. 이런 유럽인들이 건너간 게 미국 땅이었으니 이 전통도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서부시대 미국의 상황은 달랐죠. 신사도를 중시했던 방식은 개뿔. 현실은 서부 영화랑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입회자 따위 없고 그야말로 이 땅은 공권력 따위 없는 무법자들이 넘치던 땅이었기에 현실에선 숫자를 제대로 세기도 전에 먼저 쏘는 게 임자라거나 몰래 뒤에서 그냥 쏘는 게 일상다반사였댔죠. 거기다 일반인 모두가 총을 소지했기 때문에 결투의 횟수도 빈번해졌으니 이놈의 권총 결투로 목숨을 잃는 사람만 수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제일 유명했던 권총 결투는 1804년 7월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린 전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부통령이었던 애런 버가 벌린 결투. 사이가 나빴던 둘은 당시 권총 결투가 금지였던 뉴욕을 넘어 뉴저지의 허드슨 강까지 넘어가면서까지 기어이 권총 결투를 하고야 말았으니 해밀턴은 발포를 하지 않았고 애런 버는 발포를 해버려서 해밀턴은 죽고 부통령이었던 애런 버가 승리하긴 했으나 애런 버 또한 이미지가 추락해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영화 디어 헌터에서 등장해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며 널리 알려진 게임이죠. 6발의 총알이 들어가는 리볼버 권총에 한 발의 총알만 넣고 실린더를 돌린 뒤 서로 돌아가며 자기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서 한쪽이 죽을 때까지 지속하는 그야말로 도파민 방출 끝판왕이 아니었을까 하는 미친 게임. 6분의 1 확률로 자신의 운을 시험하는 극한의 도박으로 방식에 따라 한 발을 쏠 때마다 실린더를 다시 돌리는 응용 방식도 있다고 하고요. 1937년 러시아 귀족들이 이 방법으로 결투를 했다고 해서 러시안 룰렛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엔 영화 디어 헌터에서처럼 결투에서 공원용으로 변질되었고 실제로 안타깝게도 악용이 돼서 디어 헌터가 개봉하고 5년 동안 미국에서만 35명이 이 러시안 룰렛을 실제로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거 장난감도 있다고 하는데 암만 게임이라도 꺼림직하니 그냥 동네 마트에서 악어 게임기나 하나 구입하셔서 랜덤의 스릴만 만끽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